이런 걸 다 종합하면 저는 결국 요 프로맥스를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댓글을 보면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6 두 가지를 비교해 달라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비슷한 부분이 꽤 많아요. 쿠팡에서 판매되는 가격도 뭐 5만원인가 6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스펙들, 어떤 부분은 아이폰 15 프로가 좋고 어떤 부분은 아이폰 16이 더 좋죠.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사용했던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리고 요번에 구매를 한 아이폰 16 플러스를 비교해 볼 겁니다. 6.1인치가 궁금하신 분들도 요거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화면 크기와 카메라 망원 단위 5배이냐 3배이냐 요것만 빼면은 프로맥스나 프로나 동일한 성능이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비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자고요. 먼저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인데요. 확실히 고급스럽긴 하죠. 티타늄 소재가 주는 프리미엄한 느낌도 있고요. 카메라 부분에서 차이. 이제는 이 카메라 섬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아이폰 16이 세로형으로 바뀌면서 저만 그런가요? 레이징이 돼서 3개의 카메라가 조금 더 비싼,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제품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뭐 옆면을 봐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반면 아이폰 16은 무난무난합니다. 그래도 타 스마트폰 보급평가는 다르죠. 사실 가격만 보면 보급형이라고도 할 수도 없지만 성능도 그렇고 뭐 어찌됐든 두 개를 비교했을 땐 보급형이기 때문에 보급형 치고는 확실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강화 유리가 사용되어 있고 옆면에 알루미늄도 잘 마감이 되어 있죠. 파란색이나 핑크색 이런 걸 선택하면 프로 버전보다는 훨씬 더 톡톡 튀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하기도 하고요. 디자인은 워낙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프로가 더 예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티타늄이 좋죠. 알루미늄은 떨어뜨렸을 때 휘거나 긁히거나 뭐 파손되거나 이런 염려가 많은데 티타늄은 훨씬 더 단단하게 내구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우선 아이폰 16 플러스의 무게부터 보면 200g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222g이 나왔습니다. 화면 크기가 동일한 걸 생각하면 케이스를 쓰고 안 쓰고 차이 정도니까 생각보다 꽤 큰 차이입니다. 6.1인치 모델도 17g 정도 차이가 나니까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확실히 16이 메리트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우선 가벼운 차이는 AOD,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예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배터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나요? 저는 뭐 배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AOD는 크게 뭐 장점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만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이도 뭐 큰 차이는 아니죠. 아이폰 16이 최소 1니트까지 화면 밝기를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두운 데서 눈뽕 맞고 이런 걸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요. 근데 어두울 때는 폰을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요즘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안 들어가는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세 번째 차이는 주사율의 차이인데요. 사실 저는 의도적으로 애플이 여기서 끝나누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만큼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60이랑 120Hz가 차이가 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진짜 눈이 저주받았다 해야 될까요? 아니 반대로 축복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특별한 분들이지 보통의 분들이면 차이가 큽니다. 지금 화면을 쭉 보고 계실 텐데요. 분명 부드러움의 차이가 엄청나고요. 실제로 버벅이는 게 아닌데 버벅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쉽게 말해서 렉 걸린 화면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60Hz 분명 적응이 가능합니다. 제가 요즘 아이폰 16을 하루 이틀 정도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리뷰를 위해서. 쓸만해져요. 네, 결국 사람은 적응을 합니다. 돈 없는 건 적응을 못하겠지만 눈은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베젤의 차이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가 훨씬 더 얇죠. 16 프로가 더 얇아졌다고 하지만 15 프로 때도 일반 아이폰보다 더 얇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느껴져요. 이 티타늄 소재와 카메라, 베젤까지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프로가 더 고급스럽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큰 차이, 성능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아이폰 16의 승리,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압승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아이폰 16은 아이폰 13 이후 최초로 칩셋 끝나누기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CPU 벤치마크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 16이 싱글 멀티 모두 10% 이상 높게 나왔고요. 또 지속 성능에서도 아이폰 16이
압도적이죠. 발열 관리도 16 프로가 잘하는 거지 아이폰 16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어 하나가 부족한 GPU 성능도 아이폰 15 프로와 비교하면 세대가 달라져서 그런지 거의 똑같은 성능이 나왔고요. 배터리 소모, 안정성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램도 둘 다 동일한 8기가. 앞으로 중요한 스펙이 될 NPU 성능은 압도적으로 아이폰 16이 좋죠. 지금 쇼츠 화면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클린업 같은 기능, 그리고 앞으로 애플이 선보일 AI 기능들 점점 많아질 걸로 보는데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해서 아이폰 16을 선택하는 건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능과도 큰 관련이 있는 배터리 이야기를 해보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제가 1년간 사용한 제품이다 보니 새 제품인 아이폰 16과 직접적인 비교는 안 했어요. 그래도 스펙표와 제 경험 이런 걸 종합했을 때 16 플러스가 15 프로 맥스와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을 걸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틀 정도 써봤다고 했잖아요. 플러스는 정말 배터리가 오래 가요. 그래서 배터리 면에서는 두 개가 차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카메라.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 환경에서 사진, 동영상 모두 촬영해 봤습니다. 지금 결과물이 쭉 나가고 있을 텐데요. 메인 카메라와 초광각, 접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밝은 환경일수록 차이가 크지 않았고요. 어두운 환경에서는 조금이라도 아이폰 15 프로가 낫긴 한데 이것도 나이트 모드를 켜서 촬영하면 동일한 수준까지 처리가 되죠. 그나마 유의미한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2세대 OIS가 탑재된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손떨방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사진 찍을 때도 훨씬 더 초점이 잘 맞는 느낌이었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밝은 환경, 어두운 환경 모두 1세대보다는 2세대가 훨씬 더 부드러운 손떨방을 보여주죠. 근데 1세대도 충분히 좋긴 하거든요. 정말 이걸로 돈 버는 거 아닌 이상 크게 부족함 없는 손떨방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망원 카메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둘 다 5배 줌, 하나는 광학 줌과 하나는 디지털 줌으로 촬영된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디지털 줌은 역시 열화가 심하죠. 화질 면에서 따라올 수 없었고요. 멀리 있는, 다가갈 수 없는 피사체도 확대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스카이라인을 찍는다든지 풍경을 담아낼 때도 망원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 존재하죠. 그래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망원이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본인이 사진을 많이 찍는지 영상을 많이 찍는지 이런 걸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잘한 차이들, 그나마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들을 말씀해 드릴 건데요. 우선 USB 3.0과 2.0의 차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유선으로 많이 옮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대충 10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버튼, 이번 16 시리즈에 들어간 기능인데요. 저는 이거 실제로 사용해 보면 그렇게 유용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기존의 카메라 기능을 조금 더 응집한 그런 버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UI에 잘 적응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 카메라 버튼이 없어도 충분히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라이더 센서가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프로에 들어간 인물 사진 모드 이런 거 찍기에도 좋고, 그리고 무선 충전 속도 아이폰 16이 더 빠르고 사진 스타일이나 바람 소리 감소 모드 같은 소프트웨어도 아이폰 16이 낫죠. 다시 종합해보면 망원 카메라의 유무, AI 성능, 베젤과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디자인과 소재가 주는 감성, 무게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스마트폰에서 모두 중요한 스펙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둘지 점수를 주면서 선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로 예를 들 것 같으면 저는 카메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0%의 비중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능, AI 성능 같은 경우는 제가 1년마다 스마트폰을 바꾸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3, 4년 이렇게 스마트폰을 길게 쓰실 분들은 AI 성능 꽤나 중요하게 점수를 줘야겠죠. 이런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10%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저도 한 30%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과 감성 이런 부분도 크죠. 요것도 한 20%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는 프로맥스 적응을 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다 종합하면 저는 결국 요 프로맥스를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성능과 AI 성능 이런 게 정말 비중이 크다 그러면 아이폰 16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형들도 이런 기준을 세워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이폰 16 플러스를 3, 4일 동안 한 일주일가량 사용해본 후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시 보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진짜 다음에 봐요.
똥봐.